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 덕분에 저희가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시장의 이 두 얼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반도체 잭팟이 터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시정학적 폭탄의 시계가 띡딱거리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기회와 살얼음판 같은 위기,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시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두 개의 지정학적 충격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정반대편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열기를 느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상반된 힘이 시장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숫자를 보고 있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우리만의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거대한 기회와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가 공존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그 답을 찾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6년의 문을 열자마자 전 세계를 긴장시킨 두 개의 충격, 그 파장의 진원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입니다. 연초부터 시장의 긴급 속보처럼 타전된 소식이죠. 바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입니다. 이 사건이 잠잠하던 석유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표가 사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석유 자원을 넘어서 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알자지라와 NPR 같은 외신들은 단기적인 유가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거든요. 아니, 미국이 공습까지 했는데 왜 영향이 제한적일까요? 그 답은 바로 석유의 매장량과 생산량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여기 대만 해협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서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동아시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목조르기 전략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전쟁이랑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압박이라는 거죠. 이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충돌 없이 긴장을 계속 높이는 회색지대 전술은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하는 우리에겐 정말 심각한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동안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분야에서 조용히 시작된 거대한 폭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54조 원. 와,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기업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 합산액입니다. 그야말로 잭팟이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아니,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가능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죠. 트렌드포스 같은 시장 조사기관들은 AI 서버와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1분기 디램 가격이 무려 50%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이게 바로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서막인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담긴 번스타인의 분석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붐은요, 과거처럼 단순히 업황이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산업의 근본적인 판을 바꾸고 있다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인 셈이죠.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가 시장 전체로 골고루 퍼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라는 뜨거운 용광로와 다른 섹터의 냉각기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현재 시장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AI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마이크론은 급등하고 있는데 반면에 실적의 기대를 믿던 테슬라나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온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전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돈이 아주 철저하게 실적이 숫자로 증명된 곳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리스크로 돌아가 보죠. 왜 미국의 공습이라는 그 큰 뉴스에도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헤드라인 너머의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바로 이것, 매장량입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요, 베네수엘라는 사우디를 넘어서는 세계 1위의 석유 부국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도 베네수엘라의 하루 생산량은 미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세계 시장은 미국 주도의 생산량 증가로 공급 과잉 상태에 가깝습니다. 석유는 많지만 생산 능력은 없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유가가 안정적인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최신 리포트를 통해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입니다. 번스타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좀 조종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아주 강력한 베팅을 의미하는 신호인 거죠. 반면에 테슬라에 대한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CNBC 보도를 보니까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연간 판매량마저 줄었습니다. 여기에 트로이스트 증권은 즉각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죠. 반도체의 뜨거운 열풍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두 얼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혼돈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은요, 역설적이게도 기본에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처럼 구조적 성장이 확실한 핵심 자산에 집중하고요. 둘째,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돌발 변수에 대비해서 리스크를 철저히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포와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데이터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의 길이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워런 버핏의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신중하게 현금을 확보하고 위기가 찾아와서 좋은 자산이 싸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기회를 잡으라는 것. 그의 투자 철학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거대한 기회와 위기가 충돌하는 이 시장의 변곡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신중하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